자, 여기 사업의 코드라고 써 있는데 대충 보시면 느낌은 오시긴 할 텐데 좀 생소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코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일단 이 코드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의 이름이기도 하고 제가 미쳐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코드는 그냥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바로 이건데 아주 단순한 어떤 절대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그 분야를 다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단순한 것만은 아니에요. 단순한데 다 보이는, 이거를 좀 유식한 용어로 하면은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통찰. 그러니까 흔히 어떤 분야에 되게 고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분야를 꿰뚫어 본다고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되게 단순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요새 제일 핫한 인물이 예를 들어 백종원 같은 인물. 그분은 이제 요식업을 거의 꿰뚫고 있죠. 근데 딱 그 사람이 그 어떤 컨설팅이나 조언을 할 때 보면 막 복잡하지 않아. 이만한 매뉴얼 던져주면서 이게 요식업에 이게 안 하고 결국 요식업은 메뉴판입니다. 뭐 이렇게 몇 마디 툭 던지는데 그걸로 많은 것들이 해석이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어떤 분야든 그런 코드를 찾아 헤매는 거.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고수나 전문가도 만나봤는데 백종원은 이제 방송에 특화된 인물이고 그런 언어화를 되게 잘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고수들은 또 그 코드를 언어화까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캐내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는 거고 오늘의 제목은 이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을 분야, 사업을 짧은 몇 마디, 아주 단순한 몇 마디나 그림으로 전체를 조망하게 통찰시켜 드리는 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하듯이 막 사업을 대규모로 연구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코드는 절대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하지만 제가 이 사업에 몸담은 지가 사업계에 한 15년 이상은 됐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코드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얘기는 할 거다.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관심 많을 사업의 코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건데, 일단 제가 단순하게 전달해 드리는데 그림이 되게 복잡하죠. 일단 그림이 뭔지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 이론, 그거죠. 그래서 뭐 인간은 가장 이제 원초적 욕구부터 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상위적 욕구다. 물론 이 욕구 이론 자체에 대해서도 그 논란이 많아요. 저게 맞느냐 아니냐 반론도 많고. 근데 이 이론이 맞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요거를 비유 삼아서 여러분한테 사업의 코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머리에 담으실 필요도 없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드는 가장 상위에 있는 저거예요. 사업의 코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실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주의해야 될 게, 저게 지향해야 될 코드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요거예요. 그래서 저 인정의 욕구에 빠지는 거에 주의를 하면서 자아실현 쪽으로 가면 사업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다가 저의 15년 경험에서 나온 절대 진리나 코드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들을 수 있는 참고할 만한 조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그냥 2기라고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에 들어와서 바로 이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온 목적이 사업이었어요. 물론 막 오늘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어마어마한 막 목적, 저도 사업이 뭔지는 잘 모르니까 아마 여러분도 오늘 그래서 오신 분들 많고 뭔가 좋긴 좋은데 진짜 이게 내 운명일까? 근데 그냥 왜 그땐 그 치기가 있잖아요. 운명인가 보다 하고 아니면 또 이게 운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이 동아리 가입이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친구들과 신나게 이제 영감을 교류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잘 안 돼 있어서 창업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조그마한 벤처기업에 들어갔어요.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벤처기업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훗날 네이버가 됐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꼭 이제 매년 여기 SNUSV 강연에 올려 노력하는데 바빠서 요새 매년은 못 오고 2년에 한 번씩은 오는데 사실 그때 강연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저도 기억나요. 그때 시험도 되게 많았었고 뭐 과외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았는데 왠지 그냥 필이 온 거야. 서울대 컴퓨터학과 선배가 온대. 그 선배가 와서 벤처기업이란 무엇인가 강연을 한대. 다 쬐어요 그냥. 미친 거지. 과외도 쬐고 막 시험도, 사실 전 공부는 잘 안 했지만 그냥 핑계 삼아 다 쬐고 갔는데 그날 강연이 제 인생을 바꿨죠. 왜냐면 그분이 처음으로 인터넷 벤처 비즈니스의 미래도 보여주셨고,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멋있는 거고, 제일 바꾼 큰 거는 마지막에 야 우리 회사가 너무 작아 후배들아,
인력이 모자라. 니네 올래? 아니 대학생이라 못 오겠지? 했는데 제가 다음날 이제 바로 휴학을 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1학년 다니면서 거의 벤처 동아리와 연애와 술만 먹다가 바로 네이버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CEO는 아니었지만 15명의 회사가 어쨌든 어마어마한 몇 조 회사가 됐으니까 그걸 다 경험하고, 그래서 하여튼 20살 때부터 거의 비즈니스계를 15년 경험한 사람이 뽑은 코드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코드가 뭐라고요? 이 단순한 거 가지고 사업의 웬만한 것들이 다 해석이 될 수 있다. 그게 코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큰 테마는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크게 두 개의 테마를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까 넓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강한 목적의식을 갖고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친구들은 이게 진짜 맞는 목적이신지 모르겠다. 또는 긴가민가해서 SNU, SV에 들어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뭔가 사업이 좋긴 한데 이게 내가 해봐야 확실히 이 길로 갈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뭘로 보면 해석이 된다고요? 다시 이겁니다. 자, 일단 적나라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 회장님 오셨을 때도 얘기했어요. 요새 친구들은 왜 온 것 같습니까? 했더니 회장님도 대부분은 요것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뭐 이거죠. 적나라하게 까놓고 얘기해보죠. 우리는 왜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돈을 많이 버니까요. 일반 월급쟁이보다는 훨씬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명예도, 그죠?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보면 웬만한 정치인 대통령보다 더 인기 있는 것 같은데 월급쟁이 되면 큰 명예나 존경은 못 받잖아요. 또 1등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남들보다 더 멋진 걸 하고 싶잖아요. 약간 이런 마인드? 일단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그런 마인드가 없을 순 없어요. 그리고 메슬로우 욕구에서 봐도 저게 굉장히 상위 욕구잖아요. 저건 인간의 되게 본능적인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오늘의 코드는 뭐라고요? 저거가 아니라 저 위에 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게 목적이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렇게 하면 사업을 오래 못해요. 여러분들 사업은 성공하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오래 하면 돼요. 버티면 돼요, 진짜. 굉장히 오래 버티고 생존력이 있을수록 성공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짧게도 얘기해 줄게요. 오래 버틴다고 하면 여러분 젊으니까 그게 안 되겠지만 요새 팀 활동하고 하다 보면 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죠. 팀원이 막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지속은 나 혼자 오래 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가 유지되게 하는 거, 팀들이 안 빠져나게 하는 거. 자, 근데 돈, 명예 1등 적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저학년이고 뭐 고학년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 이제 몇 년 있으면 금방 흔들려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돈이 아직 안 벌렸어요. 뭐 투자도 좀 받았지만 이거 가지고 내가 월급을 가져가도 솔직히 한 100만 원, 120만 원 가져가는 것도 좀 부담돼. 근데 친구가 갑자기 취직했다는 연락이 와요. 나 이번에 삼성에 들어갔어. 연봉이 얼마야? 연봉이 5천이 넘어. 야, 그럼 한 달에 얼마인 거야? 그럼 벌써 막 차를 타고 와. 그죠? 물론 한 반년은 참아요. 기다려라. 네가 차를 탈 때 난 헬기를 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그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돼요. 그리고 추석 설이 와요. 친척들을 만나요. 그죠? 너 뭐 하니? 제가 사업을. 그죠?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제가 1조 벌어가지고 우리 숙모님도 제가 뭐 보트도 사드리고 막. 그죠? 여러분이 20살, 21살이면 숙모가 하하하하 그래 할 텐데 2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온다면 그 얘기하면은 얘가 이상한 애구나. 너 정신이 나갔니? 아니 서울대 나온 내 친구 자식은 벌써 이번에 뭐 연봉 5천만 원 받아갖고 부모 막 해외 크루즈 여행도 시켜주는데 넌 뭐 하라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다시 왜 할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했죠. 남보다 위에서 존경받으려고 했죠. 바로 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업하지 말자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그런 친구 되게 많이 봤어요. 특히나 우리는 이제 우리를 객관적으로 봐야겠죠. 우리는 제가 저희 1등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인정의 욕구에 평생 어떻게 보면 길들여져 오는 거예요. 서울대생이 사업하기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무슨 측면에서? 마인드 측면에서. 제일 빨리 무너져요. 너 서울대 나왔는데 왜 그러고 있어? 이 한마디면 다 무너져요. 솔직히 아주 안 좋은 대학교면 너 안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왜 그러고 있어? 안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요. 저는 삼성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투력이 생기는데 서울대생들은 옵션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절절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새는 그래도 좀 창업에 대해서 약간 다시 또 그 르네상스가 오고 있지만 제가 한 지난 15년은 뭐였겠어요. 서울대생이 사업한다고 하면 이상한 거. 그럼 여러분이 경험 못한 호시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 서울대 컴퓨터학과 나왔잖아요. 저 때는 졸업하면 삼성, LG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서울대 컴퓨터학과 나오면. 그럼 오히려 삼성, LG를 들어가면 선배들이 막 뭐라고 했어. 너 왜 아깝게 삼성을 들어가니? 서울대 컴퓨터.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 이런데 그냥 얼마든지 갈 수, 그 정도로 호시절이었어. 근데 제가 사오라고 하셨어.
그럼 주위에서 쏟아지는 저 불인정의 시선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죠? 자, 저 위에 게 있어야 돼요. 저도 엄청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만둘까?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아 나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컨설팅 회사 들어가거나 아니 뭐 그냥 로스쿨 준비하면은 돈 벌겠다 했는데 생각을 해봐. 근데 뭔가 미련이 있는 거야. 이 미련이 도대체 뭘까라고 깊이 파고들었더니 이런 단어들이 전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저의 단어랑 딴 사람한테 들은 단어예요. 저는 일단 뭐였냐면 포부가 컸어요. 이게 무슨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막 많이 번다가 이런 거예요. 봐봐요. 제가 야 너 연봉 1억이야. 난 연봉 10억이 목표야. 그럼 이게 돈이 목표일 텐데 저는 뭐냐면 천조가 못 버리는 거야. 천조를. 그러니까 천조는 단순히 우위라든가 인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쁘게 말하면 허세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저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허세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천조라고 했으면 이건 허세 이상이잖아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기 100%라고 써놨는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뭔가 나를 다 한번 소진하고 싶은 거 있죠. 아니면 내 어떤 능력의 끝을 보고 싶은? 근데 이거는 남과의 경쟁이랑 다른 거잖아요. 남한테 인정받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게 계속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너무 좋았던 게 제가 네이버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이버 5년 다니면서 더 확실해졌어요. 제가 네이버 너무 좋은 회사죠. 15명이던 회사가 커졌으니까 얼마나 저가 또 인정을 받았겠어요. 초창기 멤버고 돈도 많이 받고 주식을 받아갖고 막 20살에 20대에 막 손에 만질 수 없는 돈도 만져봤는데 뭐였냐면 네이버 때는 항상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떤 느낌이냐면 힘이 남아도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월급쟁이라는 것은 내가 온몸을 던질 필요가 없구나. 왜 나한테 주어진 문제라는 것은 n분의 1이기 때문에 나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CEO는 어쨌든 모든 걸 짊어지니까 저 사람은 매일매일 소진하는 기분. 그러니까 네이버 때 너무 좋았던 건 15명이니까 제가 거의 사장님이랑 매일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고뇌를 옆에서 보는 거야. 근데 그분은 매일 소진하는 기분이야. 근데 나는 소진하는 기분이 아니고 뭐가 남아도는 기분이야. 회사가 성장해서 막 1000명이 됐잖아요. 1000명 중에 1명이 되니까 더 그런 거야. 제가 근데 그때 되게 불쾌했어요, 그냥. 그 네이버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랑은 뭐가 안 맞다. 보통 월급쟁이 안 맞다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누가 시켜서, 저는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남아도는, 나는 뭔가 더 큰 거를 해볼 수 있는 포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되게 뛰어나서 아깝다 이게 아니라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기회도 안 주는 거야, 월급쟁이는. 그러니까 이거 네이버의 치열한 의사결정 있죠. 저는 요새 이제 많이 안 쓰는 거야. 네이버가 옛날에 별로다가 팍 터진 계기가 지식인이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안 쓰지만 저는 지식인 탄생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사들이 고뇌하는 걸 봤어요. 심지어 그 이름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그때 어떤 여자 이사님이 지식인 어때 했는데 막 그 남자 이사님들이 약간 공돌이 문화였거든요.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영어로 줘야 된다, 막 이래야 되는데 지식인이 뭐냐. 근데 그때 막 결국은 뭐겠어요. 그 CEO랑 그 이사들이 엄청 고뇌하다가 가슴이 쿵쾅대면서 망할 거야. 하지만 지식인으로 가자 하고 밤을 새다가 다음날 지식인이나 런칭을 빵 했고 막 그게 뜨는 걸 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걸 하고 싶은 거야. 내 모든 걸 소진해서 바닥까지도 떨어져 보고 한번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는 거야. 그죠? 아까 제가 지금 카메라 촬영하는 제 SNS 후배이자 창업자인 저 친구랑도 저희 회사도 부침이 많았을 거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을 때도 있고 못 벌었을 때 있고 힘들었을 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와가지고 야 나랑 사업할 사람 왜 무모하게 나랑 사업을 한다고 했냐? 했을 때 저 친구도 그랬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보다 더 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삼성이 우리나라 1등이었는데 삼성은 이상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슷하죠.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분석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월급쟁이 애들보다 위에 싶다.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냥 이건이랑 날 비교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이건 인정의 욕구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봐봐요. 자, 이걸 알게 된다면서 어떤지 아세요? 돈 명예가 좀 낮아져도 제가 15년을 버틴 힘이에요. 내가 만약 여기서 지금 이걸 포기하고 로스쿨에 들어가거나 하면 연봉 1억은 벌겠지. 하지만 나의 풀리지 않은 갈증을 어떻게 하는가? 저는 그런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버린 거죠. 저기 문제 해결이란 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말이에요. 요새 벤처기업 여러분들 강연이나 많이 들어보면 저런 말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사업가라는 사람은 사회에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저게 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잘못 보면 인정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 이 문제 해결해줘 하는 걸 해결해주고 고마워요 하는 걸 듣길 좋아하면 인정의 욕구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위험해요. 그게 왜 위험한지는 좀 이따 두 번째 테마부터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자체가 좋아. 그거면 자아실현이에요. 여기 후배 중 오늘 안 왔네. 후배 중에 저랑 몇 번 만나고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아이템을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되게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네.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뭐 고객센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서 제가 딱 그랬어요. 너는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면 그 서비스가 없으니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 서비스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내가 만든. 너는 그 서비스 사랑하니? 네가 네 자아랑 연결되니? 근데 제가 바로 합주기가 됐어요. 그 친구는 봉사 정신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타심이 엄청난. 걔는 그냥 남이 웃는 게 좋대요. 네. 심지어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매너로 문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이 편하게 걸어가면 거기서 짜릿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아인 거죠. 그러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이 두 번째 얘기가 뭐냐. 근데요, 어쨌든 인정의 욕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중요하다고요. 그것도 두 번째 욕구니까. 이건 철학적인데 제가 멋있는 말 하나 해드릴게요. 진정한 인정의 욕구는 자아를 기반으로 한 인정이에요.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인정이랑 인기는 달라요. 이거는 사실은 사업을 떠나서 개인 조남으로서 제가 평생 고민했던 건데,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요. 먹었어요. 애들이 다 그래. 이 집 되게 맛있다. 야, 맛있다. 근데 나는 안 맛있어. 근데 그럴 때 있죠. 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야, 넌 어때? 맛있어. 대박이네. 여기 자주 오자. 그럼 어때요, 친구들이? 그렇지, 그렇지. 야, 우리 역시 친구야. 입맛도 똑같아. 근데 뭔가 집에 갈 때 공허한 마음. 그죠? 자기를, 그런 거 있잖아. 인기를 끌려고, 그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를 속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결국 공허해지고, 그래서 인기를 끌어도 결국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시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왜 그 연기자들, 예능인들을 딴따라라고 비하했잖아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연기자나 예능인들은 대표적으로 뭐죠? 자기가 자아가 슬퍼도 억지로 웃어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사람이죠. 인기를 갈구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럼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이미 코드를 꿰뚫고 한 거예요. 예술가 중에도 그래서 뭐냐면 대중예술가하고 순수예술가가 있잖아요. 순수예술가는 뭐냐면 그냥 내가 좋은 걸 하는 거야. 그죠? 대중예술가는 뭐냐면 경계에 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대중예술가 중에서도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하려고 따라하는 애 있죠. 음악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매번 트렌드만 분석해서 거기 맞는 걸 만들어내. 근데 재밌는 게 또 뭔지 아세요? 그러면 사실 또 인기도 없죠. 그 얘기 할 때 두 번째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공허해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인기 끌었던 애들이 뒤에 가면 자꾸 자기 이상한 전위적인 음악 하잖아요. 물론 대중과는 좀 멀어지지만 그래도 얼굴은 행복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다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이 진정한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온전한 나로 받아야 돼. 나는 이 치킨 맛이 없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와, 너 존중해. 거기서가 진정한 인정이지 나를 속이고 하는 건 그냥 인기인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까 제가 문제 해결 얘기했죠. 나는 솔직히 말하면 무슨 문제냐면 아까 예를 고객센터 이런 게 관심이 없어 전혀. 근데 이게 돈이 될 것 같아서 했어. 마침 돈이 됐어. 하지만 어떤지 아세요? 계속 공허한 거야. 사업은 잘 되지만 나는 고객센터에 아무 관심이 없는데 이 사업이 큰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거기 보잖아요. 왜 요새 우리 나라 문제가 많죠. CEO들 오늘도 뭐 터졌잖아요. 치킨 회사 그 갑질하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치킨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 치킨이 돈이 될 것 같아서 했잖아요. 공허하니까 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나는 이걸로 내 자아가 아니니까 자꾸 뭔지 아세요? 그걸 채우려고 목마르니까 바닷물처럼 갑질하는 거야. 나한테 고개 숙이라고. 고개 숙여도 채워지지 않는 거야. 인정을 엄청 받은 거죠. 갑질은 인정의 최고봉이잖아요. 야, 나 회장이야. 내 앞에 다 무릎 꿇어. 내 앞에서 춤춰. 했는데도 이게 뭐가 안 채워지는 거야. 왜? 내 자아는 치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뭐인지 아세요? 그 잘 나가는 치킨이나 고깃집들 있어요. 거기 2세들을 보면 2세들이 맡으면 항상 망해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음식점은 딱 보여요. 뭔지 아세요? 되게 강남에 유명한 고깃집 있어요. 그 하나로 엄청 돈을 벌었거든요. 2세가 맡으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업종 일단 1번 글로벌 짓을 해요. 항상 제가 하는 말. 갑자기 영어를 이름을 바꿔요. 무슨 예를 들면 단풍나무 갈비집. 그럼 다음 나가보면 DP 바베큐 이렇게 돼 있어. DP가 단풍.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아빠가 고깃집이었는데 난 싫은 거야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고깃집 하는 거 숨기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받자마자 돈은 되니까 받았는데 일단 글로벌을 바꿔.
뭐 이상한 데서 막 만나갖고 IT에서 유명하다며 야 글로벌이 갈비랑 인공지능 섞어봐? 아니면 아예 버리는 경우도 있죠. 아예 버리고 그냥 난 갈비집 싫어 이 돈 가지고 그냥 바이오에 투자할래. 다 이름값 얻으려고. 그죠? 근데 그것도 만약에 진짜 자아가 바이오면 전 인정해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계속 저기 인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제안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나는 왜 하고 싶을까? 또는 나는 하는 게 맞을까 할 때 있죠. 그죠? 돈, 명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자아랑 한번 연결해 보세요. 나랑. 그럼 뭐가 먼저 해결되는지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아까 제가 확신 있게 얘기했죠? 저는 천조를 못 버렸어요. 제 인생을 100%로 사는 걸 못 버렸어요. 이 천조 100% 있잖아요. 이거 쉽게 나오는 대답이 아니에요.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후회마이 그럼 또 막 고민이 되죠. 아 이거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의 숙명적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게 당연해요. 저도 지금 100%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 뭐 1년 만에 만들어내고 22살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계속 고민하다가 나는 이런 인간인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사업을 못 놓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요거는 좀 수상적이고 좀 철학적인 얘기가 많았죠. 이제 여러분이 더 관심 많을 이걸 한번 가볼게요.